자, 모모, 우리 성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은 이 주인공 모모가 남의 말을 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뭔가 잘 들어주는 이런 능력이 있잖아. 근데 뭐 책이니까 약간 과정도 포함이 돼 있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뭔가 이러는 게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태연이부터. 나는 그게, 나는 그게 사람들한테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유는. 이게 뭐 상담이나 그런 걸 하거나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제안은. 나는 지금도 약간 상담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 두 번째로 이 책에 되게 중요하게 나온 문구 중에 이제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이제 이 문구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1분 1초의 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되고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삶들이 결국 우리가 마음 먹고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거는 생각부터. 제가요. 어? 이 내 이름 불렀어? 어? 시간은 삶이며, 그다음에 뭐라 했지, 성현아? 아니, 제 삶은 이름 우리 부른 게 안 마음속에 들렸는데, 깃드는 지금. 것이다. 그냥. 아니, 질문을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달려? 그 문구를 다시 얘기해 주라는 거야. 아니, 그게 뭘? 아니라 제 이름이 그냥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음. 지금. 제가 얘기해,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책을 들어서 빨리 저번처럼 늦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일찍 읽어가지고 앞에 부분이 일찍 읽어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냐면 나는 약간 너랑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시간이 곧 자신의 사연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태연이는 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너희들은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음, 음, 말 그대로 좀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좀 낭비한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 태연이부터. 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 있게 산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제안은. 나도 약간 의미 있게 산 시간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랑 좀 버린 시간이 반반 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만.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해서 우리가 그 얘기 잠깐 하고 그 나서 이제 그 다음 재하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이가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 모모 처음 부분에 이제 모모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모모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가 이제 아,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라는 그 22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쪽 잠깐 보겠습니다. 책 25쪽에.
자, 25쪽 보기 전에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 거야, 고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야? 1번. 그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 듣는 거가 부담스럽다. 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나 시간 없어. 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그 고민이나 문제를 듣고 싶지 않다. 거부한다. 1번. 2번. 다른 사람의 고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내가 고민해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뭐 해준다? 도와준다. 2번. 3번. 그 사람의 고민 문제를 얘기하면 그냥 들어준다. 들어주기만 한다. 그냥 열심히 들어준다. 3번. 4번. 기타. 난 이 1, 2, 3번에 속하지 않고 난 다르다. 4번. 쌤이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했는데 자기는 그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성현이. 저는 일단 시간이 남으면 일단 들어 들어주고 뭔가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될 만한 충고를 해주긴 하는데 응. 뭔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뭔가 좀 되게 막 도와주는데 좀 되게 좀 뭔가 되게 답답하고 막 조금 실증나게 하는 좀 애들이 있잖아요. 뭔가 응. 그럴 때는 그냥 하다가 조금 그런 거 같으면 그냥 끊고 응. 네, 거기서 멈춘 그러면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성현이는 3번, 2번, 1번을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제일 너가 주로 어느 게 더 강한 거야? 그래도 일단은 들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음. 네, 도움을 주려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 2번 아까 말했던. 네. 음. 태훈이는. 태훈아 마이크 꺼져 있다. 저도 이번에 들어주고 최대한 해결을 알려주려고 해요. 재하는. 저 유형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1번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그런 얘기 들을 시간도 없고 나 뭐 그 고민 같은 거 들어주면 내 머리도 복잡하기 때문에 난 별로 그렇게 듣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2번 그 친구의 고민이 뭔지를 잘 듣고 그 고민을 내 문제로 생각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뭐 충고해주고 조언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3번 난 그냥 그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면 그냥 잘 들어주겠다. 듣기만 한다. 4번 기타. 저 3번이요. 음, 제가 뭔가 약간 일에 대한 해결책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리고 들어주면은 기분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좀 나아지거나. 음. 자, 근데 굳이 그러면 억지로 음, 없는 잘하지 못하는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있는 모모는 몇 번이야? 1번. 들어주기만 하는 1번은 모모는 안 들어준다고? 대체하야? 2번이요, 2번. 2번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모모가? 3번 아니에요. 일단 성현이는 들어주고 3번, 태훈이는 여기 나오는 모모는 몇 번이야? 저도 3번. 어, 여기 나오는 모모는 재하가 말했던 2번이 아니라 네. 3번이지. 재하가 책을 대충 읽은 게 맞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읽는 게 맞네.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게 맞네. 모모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민하고 문제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충고하는 게 아니라 쟤야 너처럼 그냥 뭐해? 들어주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책 25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줄부터. 몇 줄이요? 25쪽 두 번째 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25쪽 있었어. 두 번째 줄. 부모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부모는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석조 무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화가 셨 거기까지.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라고 되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3번이에요, 3번이요. 아니, 3번이 아니라 2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듣는 순간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뭐 해줄지? 해결해줄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조언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그리고 그게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까 태훈이가 뭐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재하처럼 3번을 했다는 거야. 내가 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뭐 나와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말을 뭐 해주는 것만으로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시간이 뭐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풀리는 일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잔뜩 화가 났을 때, 야, 너가 뭐 양보해. 야, 이건 네가 뭐뭐 해.라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 이게 이제 2번 유형이야. 근데 모모는 그냥 뭐 한다는 거야? 기다리는 거. 때로는 그 시간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더라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아마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 그 전에 23쪽 제일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둘째 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터 태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선생님 23쪽 밑에 둘째 줄. 밑에서 둘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모모가 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뭐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얘기하다 보면 보면 그 사람 스스로 뭐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듣는 사람이 답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 따르면. 그리고 그것들이 이른바 상담의 기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듣기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뭐야? 듣고 있지? 네. 이른바 이렇게 듣는 행위 그 자체. 근데 여기서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라는 것들은 이른바 공감하며 듣기. 응? 태훈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막 얘기해. 씩씩거리면서. 근데 그냥 내가 그냥 그랬어라고 들을 수 있지만 그 태훈이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뭐 해주는 거야? 공감해 주는 거야. 야, 너 정말 억울했겠구나. 너 정말 분했겠구나. 너 정말 화가 났겠구나. 어? 라고 공감을 듣는 것만으로도 태훈이의 그 억울하고 분한 그 마음이 풀리고 태훈이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응? 근데 태훈한테 야, 태훈아 억울하고 분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뭐해. 이렇게 굳이 듣는 사람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조언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맞나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돼. 어떤 문제를 들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 생각을 하게 되지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말을 즐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 공감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자기가 나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사람인가? 그런 점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현이가 말하는 것들이 시간은 삶이며 그 얘기가 성현아 몇 쪽에 나와 있는 말이고 누가 한 말이야? 성현아? 네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저 몇 쪽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 질문은 그 맨 마지막에 그 옴기니의 말 보면서 봐가지고 생각나서 있는 거예요. 옹진이의 말? 옴기니의 말에도 나오긴 하는데 전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나오는 게 몇 쪽인지를 까먹었어요. 옹진이 말 어디에 나왔어? 옴기니의 말 그 마지막에 366쪽에 두 번째 줄에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아, 자,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성현아, 조금만 더.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실 시간이란 달력과 시계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따른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에 시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막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란 소중한 비밀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을 거머쥘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 모모와 친구들은 모모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다. 모모의 친구들은 회색 신사의 방문을 받은 후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시간을 아끼면서 예전에 따스한 정을 잊고 점차 차갑고 삭막한 사람들이 되어간다. 거기까지. 아, 자, 지금 성현이가 읽은 그 부분들에서 이 모모라는 이야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른바 시간에 관한 것들.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색 신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뭐 하라고 그래? 시간을 저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주 뭐 하겠다는 거야? 바쁘게 산다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성현이의 세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데 성현이가 세 번째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동안의 십몇 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았느냐 아니면 낭비하며 살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 질문은 사실은 낭비하며 살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야? 모모의 질문이야? 회색 신사의 질문이야? 회색 신사의 질문. 회색 신사의 질문이야. 근데 모모의 질문은 모모의 생각은 시간에 뭐는 없다는 거야. 낭비는 없다는 거야. 아까 우리 지하하고 태훈이가 반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낭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적도 있다고 했는데 태훈이는 태훈이가 봤을 때 낭비한 삶은 뭘 보고 낭비한 삶이야? 네가 봤을 때 네 인생에서 네가 낭비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 시간을 낭비한 경험.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2시간 한까지는 아닌데 한 1시간 정도 그냥 침대에 뒹굴거리다가 응. 그냥 그 시간을 다 날린 적 있어요. 그렇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들이 이른바 낭비한 삶이라는 거야. 의미 있는 삶은. 태훈이 의미 있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은 뭐 일어나서 뭐 음, 낭비할 거 없이 바로 일어나서 씻고 바로 뭐 산책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뭐 다른 숙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시간 남기지 않고 잘 끌어쓰는. 음. 재하는. 재하가 낭비한 삶. 최근에 재하가 낭비한 삶은 뭐고? 의미 있는 삶은 뭐야? 어, 저번 주에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펠릭스 있잖아요. 음, 그걸 500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저기 TV가 보고 싶어서 TV를 봤는데 딱 30분만 보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2시간이 사라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못한 일이고요. 시간을
시간을 가장 잘 쓴 일은 이번 주에 숙제를 하는데 방학이니까 아침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숙제를 다 하고 저녁 때 논게 시간을 가장 잘 쓴 일인 것 같아요. 성현이는 최근에 시간 낭비한 건 뭐고 의미 있게 산 거 뭐야? 뭔가 되게 그냥 공부한답시고 음, 책상에 앉아서 뭐 책까지 피고 그러긴 했는데 막상 하진 않고 그냥 핸드폰에서 유튜브나 보고 음, 있었어. 그런 식으로 뭐 1시간 막 그 정도로 음, 날려버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뭔가 의미 없이 낭비된 시간 같고 음, 되게 잘 쓴 거는 그 최근에 수학학원 가가지고 뭐 그 음, 숙제를 하는데 뭔가 네 그때 되게 열심히 되게 진짜 음, 해가지고 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또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아요 최근에. 음. 그래. 지금 성현이나 태훈이나 재하가 비슷한 얘기를 했고 수생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미하일 엔데의 작품 모모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 의문을 제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모모의 삶은 모모가 그 운동장에 나타나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봤을 때 모모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야, 낭비하는 삶이야? 여러분의 의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낭비하는 의미는 없죠. 성현은 모모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아니, 모모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이 책에.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어?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놓고 기준해 봤을 때, 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거나,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해진 숙제를 하거나, 이런 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태훈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빈둥거리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다고 생각할까? 낭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근데 모모는 과연 그게 낭비하는 삶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야, 너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지금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야 돼. 숙제 열심히 해야 돼. 너네 놀 시간 없어. 어? 친구랑 그 뭐 치닥거리면서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 문제를 하나를 더 풀어야지. 뭘 하나를 더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그게 누구의 삶이라는 거야? 회색 신사에게 시간을 팔아넘긴 삶이라고 이 책은 오히려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오히려 태훈이가 침대에 누워서 그 뒹굴뒹굴 거리면서 아 행복해 라고 하는 거. 뭐야 TV에 푹 빠져가지고 재밌게 그 TV를 보는 거.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 그 자체로도 너네가 거기에서 뭐 했다라면 만족감을 느꼈다라면 기쁨을 느꼈다라면 그건 그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사는 거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뭐야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주 안 좋아할 책이야. 왜?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데 공부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 책은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삶이냐라고 물음표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미하일랜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 아 맞아 내가 이 책을 읽고 보니 내가 회색 신사한테 속아 넘어갖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우칠 것인지 아니면 음? 이 책이야말로 뭐 빈둥거림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거짓 신세를 못 면해. 폭망해. 이 책은 아주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꿰고 있는 거야. 혹하게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고민을 안기는 어떤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그 어린 왕자 책,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모라는 책,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책 보지 않았나? 피자보다 맛있는 철학 이야기인가 그 책 봤었지? 네. 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 혹시 이름 기억나? 아니요.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두 가지 시간이 있어. 하나는 절대적 시간, 즉 기계적 시간. 뭐 시계 24시간. 이게 굴러가는 어떤 그런 시간.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무슨 시간? 생생한 시간. 우리가 그 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똑같은 그 시간이 아니라 뭐야 너네가 게임할 때는 아까 재하가 TV 30분만 보려고 그랬는데 2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싹 지나간 때의 어떤 그런 시간과 뭐 여러분들이 억지로 뭐 잔소리 들을 때막뭐한 20분 3분 듣는 게 막 아주 지옥같이 아주 긴 그런 시간을 느껴졌던 그런 어떤 그런 생생한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시간은 삶이며 이 달력과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절대적 시간이에요. 기계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들은 그 시간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갖는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각자. 그래서 요 모모에서 제시한 어떤 그런 시간은 바로 베르고 속의 어떤 그런 생생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의미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어떤 그런 또 철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또 이 책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이 책에서는 모모가 자신의 능력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초반에 나오잖아. 아까 성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가 모모처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시, 13분까지 생각하고 말해줘. 잠깐만 질문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모모가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 걸 약간 일을 하잖아. 일이래. 약간 사람들을 돕잖아. 근데 너희는 만약에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산다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살려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은지. 질문 이해했어? 네.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 능력을 바탕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관한 이야기, 적성과 진로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성현이가 먼저. 근데 솔직히 나는 뭔가 딱히 뭔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장래희망도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굳이 한다면 약간 좀 그냥 봉사 같은 거 하면서 뭐 그러지 않을까. 준호는? 알았어. 혜연이는? 나는 약간 내가 뭘 하려고 하거나 마음먹으면 꼭 그걸 하려고 하는 약간 고집이라 해야 하나 약간 그런 습관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이 이 뭔가 일을 해결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끝까지 도와주고 책임지는 그런 걸 이용해서 도울 것 같아. 나는 약간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습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집 같은 걸 정리해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게 내가 그 청소년 사물함을 정리해준 적이 있거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해줬는데 3일이 지나면은 그냥 처음 상태로 리셋돼가지고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그러면은 책에서 30초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카시오페이아라는 거북이가 나오잖아. 근데 솔직히 30초면은 지금도 아까 전에 비해서 30초는 지난 것 같은데 너희들은 약간 쓸데없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북이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 모모처럼 해낼 거야. 태연이가 먼저. 나 문제 이해가 잘 안 돼. 자, 여기 그, 책에 나오는 카시오페아 거북인가? 종류가? 네, 네, 그 카시오페아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나오잖아. 미래를. 근데 이제 네. 그게 30초야? 30초 안만 내다보는 거라고? 아니에요? 음, 어쨌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야, 태훈아. 저는 이게 한 번씩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 뭐 워터펌프, 전기 워터펌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걸 할 때, 아빠가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실패해서 내가 진짜 좌절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아빠랑 같이 만든 것과 비슷하게 나와서 음, 더 빨리 만들어서 더 즐거워할지에 대한 걸 알 수 있으니까 30분 앞을 내다본다는 게 꽤 좋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쓸 것 같아요. 성현이는. 뭐 30초든 뭐 30분이든 앞을 내다봄으로써 뭔가 좀 위험한 일을 막을 수도 있지만 뭔가 미리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뭔가 그렇게 하는 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고 뭔가 그 거북이의 소유권이 완전히 나한테 있으면 나는 그 거북이의 그 능력을 바탕으로 좀 비싸게 어떻게 팔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준호는. 음, 어, 난 딱히 그렇게, 난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 재하가 이제 두 번째 물었던 질문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이라고 했는데, 근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이라는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성립할까? 자, 아니, 성현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어. 어?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아서 미리 뭐 한다고 그랬어? 그 위험을 피해 간다고 그랬어. 그럼 거기에는 근데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네, 어떤 무슨 모순이 발생해? 이거 일단 맞기 전에는 이게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제 미래에는 걔가 그걸 알면 이제 그걸 막으니까 그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음. 이게 있었는데 이게 또 걔가 그걸 알아서 고치게 되면 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제 없는 거라고 나타나면 또 이제 있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영원한 모순이 돼. 성현이, 태훈이 말 이해가? 아니요. 안 가? 자, 태훈이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태훈이 말 이해가? 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지금 태훈이 선생님 설명할까? 자, 우리 성현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 성현이가 예측을 했어. 앞날 뭐야? 화재가 발생한다. 그 그 A라는 건물에 가면 화재가 발생해서 화상을 입는다. 나는 이게 앞날이야. 30분 후에 벌어질 일이야. 그래서 성현이가 이제 이걸 아니까 성현이가 어떻게? 이 건물에 가지를 않죠. 성현이 A 건물에 가지 않아서 화상을 입지 않는다. 야, 현재 실제야, 실제. 그러면 이게 앞날이 맞냐고. 성현이가 화상을 입지 않았어. 그럼 그러면 이게 앞날이 맞냐고. 성현아, 이게 앞날이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안 맞잖아. 화살을 입지 않는 게 앞날이잖아. 지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네.
그러니까 앞날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앞날을 자기가 바꿔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앞날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앞날이라는 것들을 예측한다는 것들을 앞날을 예측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 앞날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볼 수 없. 막을 수 없다는. 앞날을 안다고 해서 앞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왜? 바꿀 수 있다라면 그건 앞날이 뭐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바꾼 게 앞날이 되겠지. 이해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날 연다고 해서 앞날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화상 입을 줄 알아. A 건물에 가면. 근데도 나는 A 건물에 뭐 해야 돼? 아,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야. 자기의 운명을 알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나을 거냐. 아니면 운명을 아는데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너무 뭐 할 거냐? 싫을 거냐.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알고 당하는 거가 더 힘들 거냐. 아니면 아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는 게 낫다. 어떤 거냐는 얘기지. 또는 다른 관점. 내가 아까 태훈이가 뭐야? 만들어서 만들어서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러면 태훈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네. 재하가 그냥 서울대 가게 돼 있어. 앞날을 보니까. 그럼 재하가 뭐 하지 않아도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도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과연 재하가 오늘 뭐 열심히 그럴 이유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찾을 수 없다는 거지. 재하가 보니까는 뭐야? 어차피 뭐 어디 서울대 떨어지게 돼 있어. 앞날을 보니까. 그럼 재하가 기쓰고 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공부할 이유가.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내일을 알면. 그런 점에서 과연 내일을 아는 것들이 우리 인간을 뭐 하게 할 거냐? 더 행복하게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내일을 아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을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고민이 있다는 거야. 늘 내일을 알고 싶어 해. 내일이 궁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해? 맨날 점 보잖아. 운세를 점치잖아. 그런데 그 운세를 점치는 이유는 내일을 알아서 오늘을 뭐 하려고 하지만 피하려고 하지만 바꾸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상당히 모순적인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김에 자, 뭐가 있어? 운명. 운명론. 운명론. 운명론이 뭐야? 준호, 운명론이 뭐야? 그래, 뭐, 잘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태훈이 운명론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성현이, 말 그대로 운명에 대한 이론 아니에요. 저야. 뭔가 주어진 운명대로 뭔가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가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 즉, 여러분에게 뭐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운명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운명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이거에 반대로 뭐? 자유의지로. 자유지. 자유의지로. 즉, 이거는 나의 뭐에 따라서? 생각. 의지에 따라서. 나의 노력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뭐 한다? 민다. 달라진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 준호는 어떤 것 같아? 준호에겐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준호의 오늘에 따라서, 오늘의 행위에 따라서 내일이 바뀐다고 생각해? 오늘의 행동에 따라서 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바뀔 거다. 태훈이는?
저도 자유의지. 자유의지다. 성현이는 운명론이요. 운명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냥 넌 살아가는 거다. 네. 재하는 뭔가 사람들이 되게 금수저, 은수저 막 이런 거 말하는 것들을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부자로 태어나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운명론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재하의 운명론은 조금 달라. 재하가 말한 건 이제 그 과거, 내가 타고난 것. 그 타고난 것은 이미 뭐 한 거야?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거는. 네. 근데 이제 타고난 것 다음에 그 다음도 역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타고난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은 또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운명론과 자유주의 뭐둘 중에 꼭 하나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 이거 갖고 늘 고민이란 얘기.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카시오페아, 응? 이 거북이 아니면 신.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 뭐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얘기해. 자, 전지전능이 뭘까? 전지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뜻이 응? 전지전능이 뭐야?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뭘 모든 것을 알고 있,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네. 전능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어때? 맞아 틀려? 신은 맞죠.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야. 우리와 달리 우리 인간 부족한 인간과 달리 신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즉 신이 아 내일 일을 알아 몰라 신은 네, 그렇죠. 신은 알아요. 내일 일을 알아 몰라 알죠. 알지 신은 그럼 신은 내일 일을 안다는 거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일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해진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어? 내 의지는 이거 필요가 없는 거냐 라는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는 거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 부분들에서 선생님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컸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안다면.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요. 우리가 몰라?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 왜? 미래,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어떠한 선택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야? 아니면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게 정해져 있던 거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이 다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그 사람이 과거의 일을 알듯이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뭐 한 거다? 아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게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정해진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한 거, 선택한 거가 정해진 거다. 말들이 좀 이게 뭐야 모순된 어떤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늘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운명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 하는지 그리고 운명을 안다는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카시오페아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태훈이 진행하겠습니다. 전 생각한 게 있는데 이미 나왔어요. 준호. 저는 딱히 질문 만들어 본 거 없어요. 음, 준호야. 예, 질문을 너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를 얘기할 건지 네가 생각하고 하는 게 기본이야, 준호야. 좋습니다. 기본을 하자. 예, 자, 요 책, 모모를 쓴 작가가 누구라고?
미하엘 앤데. 미하엘 앤데 미하일 엔데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래? 독일? 어? 이건가? 독일 사람, 독일 사람. 지난주에 봤던 책. 펠릭스는 돈을 좋아해도 누가 쓴 책이냐면 독일 사람이 쓴 책이야. 독일 사람이. 그건 미하일랜드 쓴 책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 뭐야, 다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미하일랜드라는 작가의 이 모모라는 작품은 상당히 그 유명한 어떤 그러한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작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모모, 회색 신사, 호로 박사, 가 모모라는 인물, 회색 신사라는 인물, 호로 박사라는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누구에 해당되는, 누구를 상징하는, 누구를 비유하는 인물이라고 본다는 거야. 종교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봤을 때 모모는 누구를 비유할까? 호로 박사 누구 같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호로 음, 박사는 누구야? 종교적으로. 예수. 예수님? 호로 박사가? 호로 박사가 여기서 어떤 인물로 나와? 호로 박사는. 이 책에서 호로 박사의 역할이 뭐냐고. 호로 박사는 어떤 존재냐고. 그 모모한테 도움을 주는 모모한테 도움을 주는. 또 뭔가 시간을 뭐 할 수 있어, 이 호로 박사가. 조절. 시간을 멈추기도 할 수 있고, 어? 그런 존재잖아. 예수가 그렇게 했던 거야? 신. 신이지, 신, 호로 박사는. 신적 존재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모모는, 음, 모모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 뭐 모두를 구해요. 모두를 구하잖아.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잖아. 모모가 바로 뭐야? 종교적으로. 어, 예수야, 예수. 성현이가 호로 박사가 예수가 아니라 모모가 예수. 왜 모모를 예수라고 하는 거야? 모두를 구하러 내려왔어요. 뭐 인류를 구하러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라고 그래. 구세주. 구세주라는 말이 뭔지 알아? 네. 뭐야? 뭔가 그 구하러 구원해준 세상을 구하러 온 주님이란 뜻이야. 이게 구세주야,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가 구세주야. 메시아 사상. 세상을 구하러 누군가 올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륵. 미륵 알아? 미륵? 미륵 네. 붙여. 너네 그 궁예. 궁예가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 미륵이라고 했잖아. 미륵. 자기가 세상을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에는 이 세상을 뭐 해줄? 구원해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게 오늘날로는 뭐야? 이게 오늘날의 미륵, 오늘날의 메시아, 오늘날의 구세주로는 여러분들 뭐지? 영화 그 사람들 뭐라 부르지? 저기 뭐야? 그 헐리우드 영화 그 막 슈퍼맨이나 이런 원더우먼 이런 애들 뭐라 부르지?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어? 뭐 이런 존재로서 나와 있는 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지. 회색 신사는 뭘 상징할까? 음, 사탄, 마귀, 인간들을 뭐해서 현혹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탄이나 마귀. 근데 이 사탄이나 마귀를 안 보고 회색 신사를 우리가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뭐라고?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왜 회색 신사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회색 신사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 회색 신사가 주장하는 건 뭐야? 시간을 저축하면은 그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네가 더 뭐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가 그 술집, 그 다음에 이발소. 술집 파는 친구가 나오고 이발소 하는 친구 나오지. 그래서 이른바 비포. 맞나? 애프터. 자, 회색 신사를 만나기 전과 회색 신사를 만난 후에 이 술집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자, 회색 신사를 만나기 전에 술집은 어땠어? 여유로. 응? 되게 따뜻한 분위기에 뭔가 응. 할아버지들 많이 오셔서 막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도 와가지고 그 논이다거리다 갔잖아. 주인이 그냥 그 동네 할아버지한테 그냥 그 말상대 해주고, 그래서 장사가 잘 돼, 안 돼? 안 돼요. 돈 많이 벌어, 못 벌어? 어, 돈 많이 못 벌어. 허름해. 근데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른바 술 한잔 시켜놓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노닥거리다 간단 말이야. 그런 곳이 비포야. 회식 신사를 만나기 이전이야. 자, 회식 신사를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어? 되게 막 번창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 엄청 번창해. 그래갖고 손님들이 밀물듯이 들어와. 그래서 손님들한테 엄청나게 서비스를 뭐해? 열심히 해. 그래서 그 노인, 그 뭐야, 와서 논이닥거리던 노인네들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올 수 없잖아. 거기에 최고의 손님은 빨리 와서 뭐해? 술 팔아주고 빨리 가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빨리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옮겨줘야 뭐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네. 그런 곳으로 바뀌어. 그래서 건물도 점점 더 좋아지고 세련되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자, 태훈이, 비포와 애프터 중에 넌 뭘 선택할 거야? 너라면? 너가 사장님이라면 비포를 선택할 거야? 애프터를 선택할 거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네. 어. 이발소도 마찬가지지. 이발소도 처음에 비포는 뭐였어? 그 되게 막 얘기하면서 뭔가 그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이발소 그 주인이, 사장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꽃 꽃을 사다 같은 주고, 네. 자기 부모를 정기적으로 뭐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손님은 별로 없고, 애프터, 나중에는 손님 엄마도 많이 한 달에 손님 한 엄청 번씩 많아져갖고 찾아들어가고 바빠지잖아.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뭐 할 시간도 없는 거야.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부모를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없고, 바쁘게 살잖아. 그 바쁘게 사는 덕분에 뭐야? 돈은 더 많이 벌게 됐잖아.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뭐가? 자본주의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잖아. 근데 스님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 중진국 정도를 후진국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였단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중진국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이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만큼의 나이였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뭐해? 허름한, 네. 뭐 선생님이 그 태훈이 여러분만 할 때, 12층 건물, 12층 되는 건물이 대전에서 아마 제일 높은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날 12층 건물에 가서 아니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어린날 선물이었어.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인 거야.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나 뭐한 일이야? 당연한 쉬운 일. 얘기잖아. 그리고 짜장면 먹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여러분들 요즘에 짜장면 먹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아니요. 짜장면은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게 짜장면이잖아. 어? 근데 그 당시에 짜장면 먹는 게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물질적 풍요라던가 이런 거에 따르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뭐해? 행복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미아일랜드의 모모는 과연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삶, 회색 신사에게 맡긴 어떤 그런 삶, 그 옛날에는 대신 뭐야?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뭐 하고 친척들과 만나고 이런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뭐예요? 없잖아.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화된 어떤 그런 삶들, 이런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냐는 얘기야, 이 책. 이 책이 쓰여진 지가 50년이 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했을 때? 애기였을 때 쓰여진 책이라는 얘기야, 이 책이. 근데 그때도 이 책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그 삶을 비판하고 있는 책이야. 이 책이 나온 이후에 50년 동안 어때? 이 책이 나왔을 때보다도 더 지금 뭐라는 거야? 더 발달했잖아. 더 회색 신사들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진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회색 신사를 비판하고 회색 신사의 음모를 얘기했지만 사실 현세의 실상은 우리는 여전히 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회색 신사가 제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미하일 엔데가 얘기한 것처럼 모모의 삶이 좋은 삶, 나은 삶이고 회색 신사의 삶이 나쁜 삶, 문제 있는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하일 엔데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지 아니면 미하일 엔데의 어떤 이런 생각이 또 다른 잘못, 미하일 엔데가 뭔가 착각,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쌤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성현이 쌤의 얘기를, 모모라는 책을 읽고, 또 쌤의 얘기를 듣고, 뭐 그런 가운데서 성현이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어, 좀만 더 생각해. 지야, 질문 다시 한번 맞추니까 힘들거든요. 너가 모모라는 책을 읽고, 또 지금 선생님이 모모라는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한 걸 얘기를 해줬잖아. 네. 뭐 이걸 이렇게 들은 결과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은 뭐냐고. 음, 그 회색 신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 아니 회색 신사에게 속지 않으려면이 아니라 그걸 전제해 주는 게 아니라 회색 신사 이 책은 회색 신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네. 너도 회색 신사를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건지 그 미아일랜드의 근데, 주장에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오히려 저는, 미아일랜드의 주장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회색 신사가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여유를 가지 않고 요즘은 되게 빠릿빠릿 그 바쁘다가 현대 사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 이렇게 되게 현대 사회는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관건이고,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받을수록 더 이득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여유롭게 하면서 돈도 버리고 약간 그런 게 솔직히 여유롭게 있다고 하면은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회색 심사의 의견에 좀 그러면 이 책 미아일랜드가 그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제아디가 말한 대로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경계하고 그런 삶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모모는 미아일랜드는 그 음, 회색 신사처럼 사는 삶이
잃는 건 뭐야? 잃는 건. 그 여유로움이랑 약간 음. 또 그 시간 아까 말했잖아. 여유로움. 또 이 책에서 보면은 회색 신사가 오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야. 이른바 삭막한 삶. 응? 사람들 사이에 정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 걸 잃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게 또 그 약간 일단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데 따라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 현대사회도 아까 말했듯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아파트 내를 가서도 이웃 간에 모르는 이웃들이 많고 이웃들 응, 간의 교류가 적어지고 있는데 응.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도 뭐 틀리다고 비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말하신 의견도 약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러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선택하겠다. 그런 뭐 네. 이웃 간에 뭐 모르는 거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다. 빨리빨리 살아가면서. 솔직히 음, 이웃을 필요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웃의 정보다 요즘은 더 돈을 선호하고 돈이 곧 권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약간 돈이 되게 중요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음, 사회에 맞게 생활 모습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준호는? 음, 저는, 그러니까 자, 이거는 판단의 문제야, 판단. 자기 가치관의 문제야.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 나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안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제안은. 제안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모모의 어떤 그런 삶보다는, 사람들 간에 뭐 정을 나누고 이런 삶보다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안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이것들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제안은 판단한 거란 얘기. 석연이는 그 아까 전에 이 책이 쌤이 그 뭐냐 50년 좀 전에 지어진 응, 써진 거라고 했는데 응, 그때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응, 지금 같은 뭔가 되게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응. 오히려 회색 신사들의 가치관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맞다. 네. 어. 자, 근데 쌤이 이제 반론하자면 뭐 성현이 얘기 되겠다는 거 아니고 반론하자면 미아랜드는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게 문제지. 이 50년도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뭐해졌겠냐는 얘기야. 심각해졌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으니 이걸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악화됐으니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보면 오히려 성현이는 아니다. 너무 회색 신사 쪽으로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다. 라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의견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다를 수 있는 거지. 응?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극단을 밀어붙였어. 모모의 삶. 여기는 뭐? 회색 신사의 삶. 즉 모모의 삶은 회색 신사의 삶은 쉽게 말해서 뭐야? 돈. 돈이 우선인 삶이야. 돈이 더 우선인 삶이야. 반면에 회색 모모의 삶은 뭐가 더 우선인 삶이야? 여유. 사람들 사이에 정. 이게 더 우선인 삶이야. 그래서 여유가 있고 정이 있는데 뭐는 없어? 뭐는 없는 거야. 돈은 없는 거야. 반면에 회색 신사의 삶은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 여유. 여유와 정이 없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단을 지금 이렇게 몰아붙인 거야.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돈과 정을 뭐 하겠다? 다 갖겠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야. 여유도 없다. 여유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돈은 많은데 여유도 많아. 또 반대로 돈이 없는데 여유도 없어. 이 책에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거로 얘기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둘 다를 갖거나 둘 다를 못 갖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네. 뜻일까? 약간 음, 그 재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음, 그 태어날 때부터 약간 운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완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도 없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음, 약간 여유도 없고, 야, 이런 집도 있는데, 완전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안 하고 그냥 있는 돈으로만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생겨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지금 일단 이 재하가 얘기, 책에서는 과거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음, 약간 상황이 그만큼 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재하가 잘 얘기했는데, 현재 어떤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 돕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 자기 그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로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고, 그럼 자기는 그 시간에 여유 있게 뭐 한다는 거야? 친구 쉬는 만나고, 거죠. 쉬고, 가족들과 즐기고 이런다는 얘기야. 돈과 여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아까 제아가 말했듯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막 10시간, 12시간씩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여유가 여유가 친구도 없지. 만날 시간도 없죠. 없고 여유롭게 살 시간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새로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또 하나의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뭐 나는 돈을 선택했다, 난 여유를 선택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곡선, 여러분이 지금 뭐 15살 뭐 이렇게 나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게 늘 난 돈이면 돈을 향해서 쭉 추구하고 난 여유면 여유를 향해서 쭉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렇게 뭘 그린다는 거야. 그래, 곡선을 그린다는 거야. 내가 살면서 나는 어떤 때는 시간을 아껴서 난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막 생각하는 시기. 어? 근데 또 어떤 시기에는 또 뭐해? 나는 시간보다 난 더 뭐가 더 중요하다? 여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이게 시기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여러분이 뭐해? 극단을 선택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미아랜드의 어떤 그런 모모라는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이 뭐 이건 뭘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재하의 인생, 태훈이, 뭐 성현이, 준호 각자의 어떤 그런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관은 무엇인 건가. 그리고 나는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떠한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우리가 독서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 라고 무수히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는 거야? 제안한다, 제안. 그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는 나는 여러분이 선택한 삶,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태훈이가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태훈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태훈이 네. 이 책 모모를 읽고 너의 삶에 있어서 너는 회색 신사가 제안한 삶과 모모가 제안한 삶들 이런 삶들 중에서 너는 방향성을 굳이 갖는다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현재 너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려? 저는 음,
둘 다 둘 다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개를 선택한다면 음, 모모가 아닐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 다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어떤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순간에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고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 뭐에 관한 책이야? 제목에서 알 수 수학. 있다시피 아, 수학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 준호야 다음번에 준호 네가 1등 할 거야. 네, 왜 네가 1등 해야 되는지 알아볼라. 알 것 같아요. 알아. 태훈아 너 네, 2등 할 거야. 네, 왜 네가 2등 했는지 알아볼라. 알아요. 알아. 그래서 40분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고 미리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 준비하는데 이게 숙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책을 읽는 동안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 보라는 거야.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뭐고 우리가 뭘 이야기 나눠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독서의 어떤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읽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또 잘 보내. 주말 너네 방학 다 했지? 주말이 의미가 네, 없겠네. 계속 의미가 너무 주말이니? 많아요. 아니요. 어? 너네 방학 안 했어? 쟤야? 많이 했어요. 아, 했어요, 저희. 그래 저 그래. 방학 언제 못했어요. 끝나지? 2월 2일. 오케이. 아직 많이 남았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 아. 계세요.